Aha! Doctor.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예진산부인과 원장 오상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임신 중 일상생활 네 번째 편, 임신 중 치과 치료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임신부들이 종종 잇몸이나 잇몸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충치가 생겨서 치과 치료를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부들은 또 치과 치료를 하기 전에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마취제를 쓴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좀 꺼려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게 진료 중에 괜찮은지 안전한지 이런 걸 물어보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설명을 통해서 들으시고 어떻게 치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지, 그러면 산부인과 교과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산부인과 교과서에는 치주질환은, 즉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치주질환은 조산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아기가 빨리 나온다 이런 얘기죠. 또 너무 빨리 나오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간다든지 또 호흡기 치료를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아기가 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조산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임신 중 치주질환의 치료는 구강위생을 증진시킨다. 그러나 조산을 막지는 못한다. 조금 이렇게 치료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임신부들이 임신 전에 구강검진을 치과에 가서 잘 받으시고 치주질환이 생길 만한 위험 요소가 있는지, 치석을 제거한다든지 충치를 제거한다든지 임신 전에 미리 그런 것들을 해결하신다면 조산을 일으키는 요소를 하나 없애는, 그래서 조산이 일어날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리고 임신이 충치를 악화시키지는 않는다. 그리고 임신 중 치과 치료와 치과에서 촬영하는 방사선 사진, 엑스레이는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이게 끝이에요. 끝. 너무 싱겁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이 교과서에 실린 이 교과서가 참고한 논문을 하나 또 살펴봤어요. 이런 논문인데요. 임상지침이죠. 그래서 제목은 임신부를 위한 구강위생관리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이 논문이 좀 여러 논문이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2010년에 2011년, 11년, 2013년 좀 내용이 유명한가 봐요. 그러니까 저희 교과서에도 실리고 이런 여러 논문에도 실렸겠죠. 이 논문 내용들을 살펴보면 치과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치료 시기, 언제 치료를 받는 게 좋겠는가, 테이블에 응급치료, 통증 완화, 그러니까 아픈 상태나 감염치료, 염증이 심한 상태, 이런 경우에는 임신 중 어느 때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염증이 심한 신경치료, 그 다음에 고름이 있으면 째고 고름을 짜내는 치료, 그 다음에 이빨이 충치가 심해서 썩었으면 발치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임신 중에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치과 의사는 환자 상태를 산부인과 의사와 서로 상의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치과 선생님이 임신부에 대해서 소견서를, 치과 치료에 대한 소견서를 보내오시면 저도 약물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견서를 답하는 형식으로 서로 상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테이블을 보면 예정된 치료, 그러니까 응급이 아닌 비응급 치료죠. 스케일링하고 소파, 긁어내는 이런 치료들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교정이나 발치, 그 다음에 근관 치료, 이런 것들은 임신 2분기 또는 3분기에 하는 게 좋겠다. 임신 1분기에는 또 약물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기 장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형을 유발할 걱정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좀 피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미용이나 미백 치료 같은 경우는 출산 후에, 임신 중에 꼭 필요한 치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출산 후로 연기를 하라 이렇게 돼 있고, 방사선 촬영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산모들이 임신인 줄 모르고 와서 이제 이빨 치료 받다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괜찮을까요? 또 지금 충치가 심하고 뿌리에 염증이 심해서 이빨에 엑스레이가 필요하다는데 좀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논문은 전체 구강 치과 방사선 촬영할 때 방사선 양이 0.008cg 이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신 중에 안전한 방사선 촬영 방사선 양 5에서 10cg거든요. 굉장히 치과
엑스레이가 방사선량이 너무너무 작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심하시라. 안심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치주질환. 아까도 설명했지만 교과서에 치주질환은 조산과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임신 호르몬의 변동으로 임산부는 치주 상태가 굉장히 약화된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임신성 치연염, 이게 잇몸이 이렇게 좀 불긋불긋하고 푸석푸석 부어오르고 그래서 만지면 좀 아프고 이런 상태가 임신성 치연염이래요. 우리가 임신부들이 이제 간간히 진료실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양치질을 할 때마다 피가 계속 묻어나와요. 그만큼 잇몸이 이제 임신 호르몬으로 약해져서 임신성 치연염이 생겨서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이제 구강위생을 잘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치솔모로 양치질을 부드럽게 하시라 뭐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잇몸이 약해지는 치주질환이 생기고 또 심한 경우에는 화농성 유가종 즉 화농이란 말이 고름이란 말이죠. 유가종이라는 게 염증세포가 모여가지고 증식을 이룬 상태를 유가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화농성 유가종이 심할 경우에는 또 이 절개를 하고 배농을 해야 되거든요. 여튼 이런 치주질환이 어떻게 치료되는지 또 이 논문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 치주질환이 조기진통과 저체중아 출산과 관련이 있다 이런 논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 논문에서는 치주질환이 과연 그런가? 왜냐하면 어떤 논문에서는 또 아니다라는 논문도 있고 좀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다수 많은 논문들이 이렇게 임신 중에 잇몸이 약하고 염증이 많이 생기면 조기 진통이 생기고 저체중아 출산이 일어난다는 것을 많은 논문들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여튼 이 논문도 여튼 이런 치주질환은 치료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치료를 해서 구강위생도 좋아지게 하고 고통도 줄이고 또 이런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과 같은 위험도 줄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치료는 작은 병변일 경우에는 국소 변연 절제 조금 잘라내는 거죠. 그리고 클로로헥시딘 헹굼, 가글링하는 클로로헥시딘 약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로 헹궈주고 그 다음에 구강 청결을 양치질 잘하고 치실을 이용해서 음식 찌꺼기 잘 제거하고 치석 제거하고 이런 구강 청결을 유지해주면 충분하다. 그렇지만 아까 그 화농성 유가종과 같이 큰 병변 이런 경우에는 절개를 해야 되고 또 이런 경우에는 피도 많이 나고 그래서 좀 숙련된 치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소 마취제 많은 임신부들과 남편들이 걱정하는 게 마취제 써도 돼요? 마취제가 아기한테 해롭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아시는 치과 지인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대개 치과에서 리도카인 이 마취제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리도카인이나 프릴로카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임신 중에 쓰는 약제를 분류할 때 미국 식약청 분류 카테고리로 A, B, C, D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A와 B 정도는 임신부에게 쓰는 것이 허용되는 그런 등급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리도카인과 프로로카인은 B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국소 마취제에 지혈 목적으로 이런 에피네프린이 1대만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적은 양이거든요. 1대만. 그래서 이 에피네프린은 C 등급의 약이긴 하지만 거의 이 정도 쓰는 양은 아기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어서 안전하다 이렇게 이 논문은 밝히고 있고 항생제도 이제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항생제를 쓰죠. 염증이 안 심한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클로로헥시딘, 가글린 같은 걸로 헹궈주는 거 정도면 충분한데 염증이 심하고 고름을 많이 짜내고 이러면 재감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염증을 박멸하기 위해서라도 항생제를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항생제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아목시실린, 세팔로핵렉신이라든지 클린다마이신, 메트로니다졸 이런 것들이 다 B등급의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페니실린계와 세파계의 항생제를 쓰고 그 다음에 클로로헥시딘 가글링으로 입을 헹궈주면 항생제로서는 충분하다 설명하고 있네요. 진통제, 이제 또 아프니까 진통제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진통제는 타이레놀이에요. 타이레놀을 B등급으로서 명명되어 있는 타이레놀을 쓰면 충분하고 경우에 따라서 타이레놀로 안 되는 심한 통증인 경우는 이부프로펜을 쓰는데 이 이부프로펜이 1, 2분기 때는 임신 1, 2분기 정도면 28주 이전이죠. 이때는 B등급 안전해요. 그렇지만 3분기 이제 태어나기 직전 또는 가까이 됐을 때는 이 이부프로펜을 쓰게 되면 양수가 감소된다든지 동맥관이 막혀서 아기가 위험하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3분기에는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런 타이레놀과 이부프로펜 같은 진통제로도 안 될 때는 마약성 진통제인 코데인을 쓰게 됩니다. 이런 코데인 같은 경우는 C등급의 약인데 이것도 임신 3분기 태어나기 전에 장기적으로 쓰게 되면 아기가 태어나서 마약 작용에 의해 가지고 숨을 좀 쉬는데 곤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쓰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은 치과 선생님들도 임산부들에 대해서 약을 쓰는 것을 그렇게 용감하게 쓰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주로 타이레놀을 쓰시더라고요. 불소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이빨을 저는 치과 의사가 아니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 논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빨은 에나멜, 바깥에 에나멜과 안쪽에 덴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에나멜이 부식되거나 이렇게 침식되면 이 덴틴이 드러나서 굉장히 시리고 뭐 좀 아픈가 봐요. 이럴 때는 이제 불소 니스를 이렇게 발라주면 좀 그런 게 완화된다, 좋아진다. 근데 이게 이제 C 약물이니까 많이 심할 경우에는 쓸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는 출산 후에 치료하는 게 좋겠죠. 이제 그 논문 내용도 끝났어요. 대충 치과 치료에 대한 이제 그 설명을 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임신협회가 임신 중 치과 치료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지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대부분 내용은 뭐 앞에서 설명한 논문 내용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피하고 임신 중 구강위생과 치과 치료를 위한 조언하고 이제 마지막 이 테이블을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하다. 비타민 C 같은 게 잇몸에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풍부한 그런 야채나 과일 이런 것들이 좋겠죠. 그 다음에 미국 치과협회가 승인한 불소치약으로 하루에 2번 양치질을 한다. 보통 뭐 2-3번 하잖아요. 안 하진 않겠죠. 그리고 매일 치실을 사용한다. 그리고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받으시라. 임신 중에도 구강검진을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치석 같은 경우를 스케일링 하는 것들은 좋다. 그리고 임신 사실을 치과의사에게 알려라. 그리고 비응급 치과 치료는 임신 2분기까지 연기하거나 또는 가능하다면 분만 후에 하시는 것을 권장한다. 그 다음에 선택적인 시술들은 분만 후로 연기하는 게 좋겠고 치과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 다리를 꼬고 앉거나 이렇게 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다리 혈액순환을 유지할 수 있게 편안하게 자세를 잡아라. 그 다음에 치과 의자를 편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베개를 받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치과 치료가 무서우니까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치과 치료를 받으라. 이런 식으로 조언하고 있네요. 오늘 강의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또 치과 치료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 너무 두려워하시지 말고 아프거나 고름이 생기거나 잇몸에 염증이 생길 경우에는 즉시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